안녕하세요, 모터트렌드 조윤규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테슬라 신형 모델 3 싱글모터 후륜구동 버전이고요. 사실 저희도 이 차의 시승기가 조금 늦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됐는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기능들을 일일이 살펴보고 디자인 살펴보고 이러기보다는 이 테슬라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좋은지, 테슬라가 신형 모델 3를 내놓으면서 바뀐 변화들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도 저희가 타고 있는 차 대략적인 설명은 드려야겠죠. 이 차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델 3 신형 싱글모터 버전이고요. 후륜구동입니다. 최고 출력은 279마력이고요. 배터리는 59.6kWh가 들어가는데 LFP 배터리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은 6.1초 만에 끝낼 수 있다 하고요.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380km 정도 되는데요. LFP 배터리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번 모델 3 디자인부터 조금 바뀌었죠. 원래는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이미지가 강했는데요. 제가 지금 신형 모델 3를 보면은 조금 더 날카롭고 차분해진, 성숙해진 이미지가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체 형상이 크게 변했다거나 그런 건 딱히 없고요. 개인적으로 헤드램프 모양은 저는 구형이 조금 더 귀엽고 이런 테슬라만의 매력을 더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형 헤드램프 디자인은 조금 더 차분해지고 진중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인테리어도 조금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이렇게 실내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추가된 점, 저는 굉장히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테슬라가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나 장식에서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테슬라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화려한 장식이랑은 거리가 조금 있었던 편이죠. 이런 장식보다는 좀 재미있는 기능,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를 했던 게 테슬라인데, 이번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저는 조금 되게 의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열에는 작은 스크린이 추가됐고요. 저 스크린에서 무슨 OTT 서비스를 즐긴다거나 공조장치를 조작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테슬라 인테리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테슬라 모델 3, 모델 Y가 처음 나오고 사진으로 인테리어를 봤을 때는 이게 찬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 레거시 브랜드들이 구현하던 그런 인테리어와는 완전히 그 언어가 달랐거든요. 대시보드에 장식도 없고 단순히 이 커다란 스크린 안에 모든 걸 담은, 그러니까 이 스크린 안에서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혁신적이었죠. 물론 처음에는 저항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런 게 차라고 싶은 의견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테슬라를 조금씩 경험해보고 나니 이 텅 비어있는 인테리어가 오히려 음식으로 비유하면 뭐랄까요, 평양냉면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양냉면 처음 먹었을 때는 이게 무슨 맛이지 싶잖아요.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뭔가 없는 맛에서 이렇게 매력을 하나씩 찾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테슬라 인테리어도 그런 점이 좀 강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뭐가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깔끔해서 좋아요. 대시보드나 계기판에 이런 장식들이 없는 게 운전이라는 행위에 집중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눈이 시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눈을 돌려봐도 깔끔하고 어떤 미니멀리즘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전 테슬라를 타면 탈수록 그런 텅 비어있는 인테리어에 굉장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테슬라를 애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이유가 뭘까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단순히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아이콘이 예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애플과 테슬라의 공통점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폐쇄성인 것 같습니다. 아이폰 오래 쓰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애플 제품에서는 이게 안 돼? 싶을 정도로 우리 상식으로는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이폰에서는 의외로 정말 불편하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iOS가 가진 폐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폐쇄성이 불편하지 않냐라고 생각한다면 애플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폐쇄성이라는 거는 울타리를 쳐놨다는 건데, 그 울타리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은 너무너무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테슬라가 가지는 이 폐쇄성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슈퍼차저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슈퍼차저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다른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랑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기존 다른 충전 시스템은 무슨 뭐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기계 앞에서 카드 찍고 뭐 연결이 될까 안 될까 막 조마조마해야 되고, 케이블은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하게 되면은 정말 간단해요. 충전구 열고 그냥 뽑아서 꽂으면 끝.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그리고 결제는 모두 차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테슬라의 슈퍼차저가 제가 말씀드린 이 시스템 폐쇄성, 그리고 이 폐쇄성에서 오는 편리함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할 수 있는데 한번 이것에 적응하고 나면은 이 안에서는 너무나 편한 거예요. 처음 이 시스템을 만지기 시작하면은 이 기능을 왜 이런 식으로 조작해야 되지 싶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이드 미러를 조작한다던가, 스티어링 휠의 뭐 위치를 조작한다던가, 혹은 뭐 주행 거리계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자동차 브랜드들이 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테슬라의 UI에 익숙해진 다음에 다시 기존 자동차들을 타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렇게 번거로운 일이었나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 신형 모델 3를 내놓으면서 그 지점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가져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스티어링 휠 뒤 칼럼에 이 레버조차 없어졌습니다. 방향 지시등은 이 스티어링 휠 버튼으로 할 수 있고요. 기존 오른쪽 스티어링 칼럼에 있던 전후진 조작 같은 경우는 이제 터치 스크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터치 스크린 이거 주차장에서 전후진을 반복할 때는 아직은 조금 많이 어색하긴 한데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 주행하시면서 이제 기어 바꿀 일이 있나요? 특히 전기차는 한번 드라이브에 놓으면은 손댈 일이 딱히 없죠. 그래서 그런 기어 레버를 과감하게 덜어내고 이런 인테리어의 미니멀리즘을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에 저는 조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근데 솔직히 방향 지시등은 아직 불편합니다. 이 엄지손가락으로 위아래를 눌러야 되는데, 물론 여기 양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우회전 좌회전 구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운전을 10년 넘게 하면서 왼손의 이 검지와 중지 손가락으로 레버를 조작하던 게 엄지손가락으로 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 됐어요. 물론 이 차를 오래 타시는 분들은 이게 적응해서 불편함이 없다, 그냥 이것도 괜찮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한 번씩 그냥 괜히 눈이 가더라고요. 내가 지금 똑바로 누르고 있는 게 맞나, 그런 확인 용도로 말이죠. 그리고 이번 신형 모델 3에서 주요하게 변한 게 또 승차감이죠. 그 3Y가 승차감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는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고, 저 역시 지금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가 구형 모델 3가 한 대가 있는데, 그 차를 탈 때마다 사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승차감이란 게 저희가 이렇게 수치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느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 모델 3의 승차감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프를 그리자면 좀 직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방지턱 넘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건 방지턱의 높이보다 이 몸에서 느껴지는 그래프는 낮게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존 모델 3는 이게 완전히 각이 진 형태라고 할까요? 툭 치고 진동이 또 머금었다가 툭 떨어지고 또 진동을 머금는, 그래서 좀 큰 요철을 만나거나 했을 때는 조금 불쾌한 그런 승차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테슬라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단점이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신형 모델 3를 내놓으면서 그런 승차감에 대한 개선을 확실히 좀 이뤄냈습니다. 승차감의 변화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좋아지긴 좋아졌다. 이제 이동수단으로서의 만족도가 더 커진다,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테슬라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자동차에 대해 만족도를 느끼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승차감, 출력, 정숙성,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것을 이렇게 육각형으로 돌려놓은 그래프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거기서 전 테슬라는 정말 특정한 부분에 이런 힘이 쏠려 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조화롭지는 않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형 모델 3에서는 그래프에서 조화로움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죠. 저는 테슬라가 운전에 재미가 있는 차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동수단으로서의 그런 만족감은 상당히 큰 차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물건을 구매하실 때 가장 낮은 등급에 눈길이 좀 가시나요? 사실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왕 사는 거 가장 좋은 걸 사야지 하는 마음에 가장 높은 등급을 좀 많이 고르곤 하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싱글 모터 모델의 경우에는 고를 수 있는 모델 3 중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의 그런 차입니다. 가격은 5,200만 원 정도 하죠. 절대적인 가격으로는 결코 저렴하거나 그런 차가 아니지만 모델 3라는 선택지 중에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물론 전기차가 롱롱 익선이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주행거리가 길면 길수록 좋다. 싱글 모터 모델 말고 듀얼 모터, 롱레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도 한 100km 정도 더 늘어나고요. 출력도 거의 2배 가까이 강해집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4초 정도면 충분할 정도로 사실 스포츠카에 맞먹을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싱글 모터 모델을 타면서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전기차는 시내 주행 위주로 운용할 경우에 그런 효용성이 극대화됩니다. 회생 제동을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주행 가능한 거리가 그만큼 좀 더 확보가 될 수가 있고요. 내가 장거리를 많이 가야 한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롱레인지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고요. 장거리 갈 일 잘 없고 나는 시내와 근교를 다닐 차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분들은 싱글 모터로 사셔도 아마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의 그런 운용 스타일과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거기에 가장 잘 맞는 차를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총평하겠습니다. 저는 테슬라 신형 모델 3가 이렇게 운전의 재미나 이런 부분에서 높은 만족을 주는 차라기보다는 이동수단의 목적으로서 높은 만족을 주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이런 승차감 부분 분명히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의 사용성이나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또한 부족한 게 있나요? 저는 이 정도면 너무 만족스러운 구성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싱글 모터 모델이라고 해서 그 윗등급의 차들과 무슨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내 구성되는 사양이라든지 이런 옵션들도 모두 동일하고요. 테슬라만의 이런 세계, 테슬라만의 폐쇄성 이런 거에 한번 익숙해지면은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 테슬라 모델 3 싱글 모터 모델 정말 매력적인 차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많이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모터트렌드 조윤규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